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몇 년 전 미국 길거리에서요. 깜짝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워싱턴의 한 지하철역에서요. 거리의 학사로 변장을 하고 45분간 연주를 한 건데요. 그 유명한 연주자가 45분 동안 번 돈은요. 단돈 32달러. 우리 돈으로요. 약 37,000원에 불과했습니다. 비싼 돈을 내고 공연을 가면서도요. 정작 우리 주변의 소리들은 좋은 소린데도 놓쳐버리고 사는 거. 미국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내 주변 사람, 내 주변 소리,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놓치지 않는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12월 2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였습니다. 오늘 날씨에 굉장히 어울리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귀를 기울여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워싱턴에서 있었던 연주회랑 비슷한 이벤트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는데요.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강남역에서요. 70억짜리 그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들고 연주를 한 겁니다. 이날 연주를 하고 번 돈은 약 6,900원. 그거보다 더 했네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요. 정말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좋은 소리가 들리는데도 그냥 훅 지나가 버리고 멋진 광경을 같이 즐기지 못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즐기세요. 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문자 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스마트폰에서요.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까시면요. 전 세계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어제요. 서울광장에서 구세군 시종식이 열렸습니다. 구세군은요. 이걸 걸고 연말마다 모금 운동을 펼치죠. 이것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너무 쉽죠. 구세군 앞에 걸려있는 빨간 냄비의 이름은 뭘까요? 네 글자고요. 어떡하죠? 지금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2월 달 되면서 선물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저희 제작진들이 굉장히 인심이 후해졌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참시연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토요정답 티켓, 유해 화학성 문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 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유행의 선두주자 보다 안경 주식회사에서 명품 연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힐링 라디오 94.5 김윤정 상담 실장과 함께합니다. 몸이 쑤실 때는 찜질방이 제격, 마음이 쑤실 때는 여기가 안성맞춤. 힐링 라디오 94.5. 멍들고 상처난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드리는 힐링 라디오 94.5.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가족과 사랑 공감학교 김윤정 대표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면서 호칭이 바뀌었네요. 네. 학교를 차리셨어요. 공감학교. 공감학교. 네. 아, 좋네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거는 배우지만 네. 사실
정말 인생 살면서 중요하고 필요한 소통하거나 공감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가르쳐준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보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일을 하다 하면서 이런 거를 좀 가르쳐주고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우연히 또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예. 좀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네, 겸사겸사 했습니다. 네. 가족과 사랑 공감 학교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연말입니다. 벌써 이렇게 12월이 됐네요. 12월이 돼버렸어요. 저는 오늘 막 이렇게 출근하면서 너무 아깝다.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쵸,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 절반은요 연말 증후군이란 걸 겪는다 그래요. 네, 저도 포함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12월쯤 되고 이제 찬바람이 불면 이제 한 해가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나이도 한 살쯤 더 먹는 것들을 이제 앞두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사람들 마음이 이제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 뭘 했지? 이런 마음들 들면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라던가 새해 연초 계획했던 것들에 대해서 못한 것에 대한 좀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네. 후회, 뭐 이렇게 아쉬움 이런 것들도 많이 들고요. 또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훨씬 더 또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이렇게 불편하기도 하고 다가오는 그 나이 한 살만큼의 무게가 네. 이렇게 오는 것 때문에 좀 부담과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오고요. 또 이제 혼자 있으신 분들이나 특히 네. 좀 그러신 분들은 이제 외롭기도 하고 좀 쓸쓸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감정의 기복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총틀어서 연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연말 증후군,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그쵸. 예. 네. 아니 어렸을 때는요, 네. 굉장히 열심히 살면서 좀 내 10년, 20년 후에는 좀 편안해지겠지 생각했는데, 빨리 어른도 되고 싶고. 예. 네. 아유 지금은요,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막 이런 부담감이 더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연말이 네. 그런 마음이 좀 울적해지는 때인 것 그런 같습니다. 예 네. 증후군. 맞습니다. 네, 극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그런 얘기 해볼게요. 우리가 아쉬운 마음이 드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뭔가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직 그 눈앞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없다는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해보는 거예요. YTN이니까 2015년 내 인생의 10대 뉴스를 한번 선정해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좋은 뉴스도 있을 것이고 네. 분명히 안타까운 뉴스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그러면 2016년 내가 12월쯤 됐을 때는 또다시 그런 뉴스를 발표한다면 나는 어떤 뉴스들로 내 10대 뉴스를 채울 것인가. 미리 한번 그것들을 예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왜 버킷리스트 같은 거 이렇게 써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내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를 꿈꾸기도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중요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왜 우리 서두에 그 얘기했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지나가는 속에 예쁜 음악 소리 들려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됐지만 12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현재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대한 Here and Now를 좀 감사하는 마음 그걸 좀 덧붙여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2015년도 10대 뉴스라는 단어가 붙으려면 좀 그 큰 사건이고 나에게는 그리고 꽤 자기가 이렇게 공을 들인 사건인데 저는 뭐 우리 당신의 전성기 오늘 진행자가 된 거 그거 굉장히 큰 뉴스죠? 네, 그렇죠. 네, 저도 여기 함께 참여해서 그럼요. 시간을 함께 했던 것이 저한테 정말 소중한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는 힐링 라디오 94.5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겠습니다. 풀어지지 않은 마음의 앙금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소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전화 받을게요.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실장님께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직접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힐링이 필요해 첫 번째 분의 목소리 들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김택형이라고 합니다. YTN 열렬 애청자고요. 제가 고민이 한 가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데 직장 생활하다 보면 잘해야겠다는 강박관념에 굉장히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주변 동료들이 저를 걱정해서 내려놓으라고 마음 좀 비우라고 하는 얘기까지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도 자격증을 2개를 땄는데요. 더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박관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만 들어도 열의와 열정이 막 넘치는. 떡소리가 나죠? 네. 정말 한번 뵙고 싶네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사실 사람이 정말 나는 잘하고 싶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사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방금 자격증 2개 올해 또 따셨잖아요. 예. 뭔가 내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굉장히 성과를 내고 뭔가 잘 해내는 것에 쓸 수 있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돌아오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가 조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요. 옆에 사람들이 조언스러운 이제 조언들을 하시거든요. 좀 피곤하죠. 그럼요. 네. 근데 옆에서 보기에. 옆에서 보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버리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생산성과 유능감, 자기 성장을 위해서 사실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너무 없어도요. 사람이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종류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있고 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에 촉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유 스트레스고요.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시점을 지나면 오히려 더 이렇게 소진되어질 때 받는 스트레스가 디 스트레스거든요. 사실은 그 통점을 높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강박관념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건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열정, 열의, 성실성, 무언가 성과를 내는 거, 유능함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네. 뭔가 병적인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그런 좀 약간 비난적인 그런 시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이제 양날의 검 같은 건데요. 네.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돌아보는 반성적 사고의 일환이에요. 이것이 있는 분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의 반대급부가 뭐냐면 본인을 좀 약간 깎아내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 또한 이건 혹시 없애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평가절하를 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건 그냥 갖고 계시는 거에 뭘 네. 좀 더 붙였으면 참 좋겠냐면 네. 내려놓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체력을 키우시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통점을 높이거나 이 그 마음의 근육이라고 스트레스를 견디는 힘을 키워주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휴식을 잘 취하는 것이고요. 2번째가 잘 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자신과 타인과 내가 주변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건데요. 이 3가지를 덧붙여 주시면 내가 그 이제 마음의 근육 같은 거, 몸의 근육도 늘어나는 것처럼 네.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커지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자기 관리가 잘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네. 이러신 분들은 사회적인 면에서나 어떤 면에서 본인 관리가 철저하시기 때문에 네. 전문가로서 또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그런 어떤 일적인 면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차라리 주변에서 너무 걱정을 하시면 야 내려놓으라고 조언해주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야 너 참 애쓴다. 수고한다. 정말 고생 많다라고 좀 격려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저녁마다 집에 가셨을 때 본인에게도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감사나 고마움을 네. 표현해라. 스스로에게. 예. 너 정말 애쓰고 있다. 쓰고 있다. 잘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토닥토닥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요. 너무 병적이야. 강박관념에 내려놔야 돼. 그러지 마세요. 네. 예, 맞아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 네.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우체국 쇼핑 우편 택배 EMS까지 홈플러스 롯데 하나로 메가탑 이마트 백화점까지 카드 하나로 10% 캐시백 우리 동네에서 더 할인받는 우리 동네 플러스 체크카드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월 1회 한도 및 전화 이용 실적 등 홈페이지 참조. 네, 힐링라디오 94.5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바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도요.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합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연말이 가까워지면서요. 주변에 아이들 돌보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부모님들 아이 선물 뭐 사줄까 이렇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평범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올 크리스마스에요. 여러분이 이 아이들의 산타가 돼주시기 바랍니다. 기아대책에서요. 10,000명의 산타를 찾고 있습니다. 02544-9544번으로 전화를 거시면 여러분도 산타가 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아이들에게 희망산타가 되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전화 주세요. 544-9544번입니다. 그리고 한 통에 2,000원이 기부되는 ARS 전화도 있는데요. 060-700-0770 060-700-0770으로 전화를 하시면요. 문자 한 통에 또 5,000원이 기부되는 샵 9599번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두 번호 사용하셔서 꼭 기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문제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께서 많은 기부 행위 중에 하나죠. 어제 구세군 시종식에서 열리면서 본격적인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구세군의 상징 이 바로 빨간 이 냄비인데요. 구세군 앞에 걸려있는 이것의 냄비 이름은 무엇일까요? 4글자입니다.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번이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힐링라디오 94.5 공감학교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화 연결돼 있으니까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나와 계신데 어떤 고민인지 말씀하세요. 저는 딸 하나고요.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엄마인데요. 네. 둘 다 체육특기생으로 지금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네.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이제 축구 선수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숙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 중3 지금 현재 시점까지 저랑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달에 2-3번 얼굴을 보고 네. 헤어짐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매번 헤어질 때마다 울어요. 네. 그래서 축구가 힘들어서 그런 거면 그만둬도 된다고 애한테 말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해봐도 축구는 계속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이가. 네. 그래서 혹시 저희 부모 입장에서 저희가 사랑을 덜 줘서 그러나 싶기도 하다가도 네. 외할머니랑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이게 분리불안 장애가 있는 게 아닌지 아니면 우울증이 있는지 네.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신과 상담도 같이 받아볼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요.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요. 어머니 지금도 네. 울먹울먹 하세요. 네. 그러니까 헤어질 때마다 우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딸이 우니까. 딸이. 네. 예. 딸이 우니까. 예. 그래서 아유. 헤어져서 숙소에 들어가면 숙소 생활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되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저희 아이가 매번 이러니까 저 네. 부모로서 제가 많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머님은 아까 이제 말씀 중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사랑을 좀 덜 줘서 그런가 네. 하는 약간의 그 죄책감 비슷한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어머님?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가 울 때마다 혹시 저희가 우는 모습이 내 탓인가 보다. 이런 네. 생각이 들면서 마음 아프신가 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헤어졌잖아요. 네. 그때는 얼마든지 엄마랑 분리되어도 상관이 없는 때고요. 지금 이제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고 한창 사춘기이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은 이럴 때 감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는 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랑 만났다가 반가우니까 울고요. 또 엄마랑 헤어지면 슬프니까 울죠.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의 방법이에요.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제 딸이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은 뭐 하는 사인이냐면 이 아이가 굉장히 감성도 풍부하고 이거를 잘 표현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는 뜻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게 막으면 아까 어머님 말씀하셨던 우울장애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좀 어떤 가면 우울성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그 헤어짐과 만남의 그 기쁨과 슬픔을 눈물로 잘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만나시면 엄마가 만나는 게 반가웠어. 엄마도 너 보니까 너무 반가워. 좀 다독거려 주시고요. 헤어질 때도 너랑 헤어지니까 엄마도 많이 속상하고 아쉽다. 이렇게 어머님의 감정도 좀 자연스럽게 표현하시면 아이가 자기가 우는데 엄마는 너무 대면대면 하잖아요. 그럼 좀 서운할 수 있어요. 그렇네. 그럴 수 있어. 같이 울어야죠. 같이 울어야죠. 아유, 보고 싶지만 엄마도 너 많이 떨어져 있는 거 많이 아쉽고 많이 생각나. 이렇게 어머님의 감정을 좀 표현해 주시면 아이가 자신의 감정 표현에 대해서도 좀 안심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감정 표현이 잘 이루어진다는 건 아이가 건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님. 네. 근데 그 축구는 좋은데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그런 깊이 상담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요. 아이가 지금 학교 생활도 잘하고 그 숙소 생활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잘할 때 애들이 긴장을 해요. 근데 이제 편안한 대상인 부모를 만났을 때 자신이 그동안 좀 힘들었던 것들을 쏟아놓을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어머님이 그만큼 사랑을 많이 잘 주셨기 때문에 아이가 자신의 어떤 약한 모습들을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네네. 어머님이 애를 잘 키우신 거예요. 부모 앞에서도 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나러 옵니다. 네, 부모랑도 소통이 안 되는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으시면 요즘에 왜 컴퓨터 통해서도 화상 통화할 수 있고요. 네.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맨날 하세요. 그러면 아마 안 울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간혹 가다 본다거나. 그럴 때는 이런 표현이 사실 하느라고. 되게 자연스럽다. 그럴 수 있다는 거에서 어머니 너무 이렇게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으시고요. 지금 이제 6학년 때 헤어졌기 때문에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건 생후 2년, 3년 이럴 때 생기는 거지. 지금은 헤어져도 괜찮아요. 전혀. 나이대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엄마들은 그냥 측은한 거예요, 자녀들이. 네, 그리고 이제 애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면 부모들은 이게 다 내 탓 같은 그 죄책감들이 다 있으셔가지고.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저도 항상 힐링이 됩니다. 네. 전화 또 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예. 저는 아들이 둘 키우고 있는데요. 네네. 네, 이제 둘째 아들이 2학년이에요, 초등학교요. 네. 네. 네, 근데 고민이 좀 되는 게. 네. 아들이, 뭔가를 물어보면. 네. 단답형으로 좀 너무 짧게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좋았어. 그러고 더 이상 물어보면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좀 더 들어가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에서 실수를 하거나 장난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빨리 엄마가 다 말도 끝나기 전에 정답을 빨리 얘기하고 빨리 가봐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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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교감이 그러니까 아이한테 뭔가 그러니까 아이가 나한테 하는 반응보다도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게 다른 아이들이랑 교감이 그만큼 잘 안 되고 배려를 못 할까봐 엄마로서는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계속 남자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건가. 너무 무뚝뚝한 아들 때문에 걱정이신 거죠? 그러니까 무뚝뚝한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단체 사회생활에서 더 많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한다든가, 더 많이 대화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아직 어리긴 하지만 이렇게 좀 너무 교감이 없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세요.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들. 큰 아이는 몇 살이에요, 선생님? 큰 아이는 4학년이에요. 4학년이요? 그럼 큰 아이는 그 둘째보다는 말을 좀 많이 하면서 좀 교감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어떠세요?
네, 표현을 좀 잘해요. 그러니까 큰아이는 그러니까 성품을 보면은 큰아이는 좀 음악을 좋아하고 박수에 그리고 둘째 아이는 뭐 봐도 이렇게 두뇌 게임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큰아이는 또 엄마는 이런 게 속상했어. 엄마가 있어서 참 안정감이 들어. 딸 같은 아들. 네, 그렇게 걔도 묵뚝뚝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표현을 해서 제 마음이 이렇구나 표현을 하는데요. 어느 때는 둘째 아이가 잘 마음을 모르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요. 아들들의 전형적인 특성은 둘째 아이가 지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 원래 아들, 원래 남자. 예.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되면서부터는 이제 애들이 남성화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자애들 공통점은요, 말이 짧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교감을 못할까 걱정하신다는데, 혼날 때 정답을 빨리 얘기하고 도망간다는 뜻은 교감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죠. 분위기 파악이 금방 되니까 엄마한테 엄마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그렇죠. 머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감정을 이 아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에게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남자애들은 전형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큰아이는 감성도 풍부하고 예술적인 성향이 있으면 남자아이들 중에서도 이런 아이들은 표현력이 좋습니다. 이제 큰아이가 이런데 둘째가 이래버리면 이제 그래서 비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얘가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둘째 아이는 더 남자아이스러운 거고요. 큰아이가 조금 감성이 풍부한.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제가 상담을 받으면 어떤 것 때문에 걱정해서 전화를 엄마들이 하시냐면 큰아이가 많이 울고요. 뭐 감성이 너무 풍부해서 얘가 혹시 여자아이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걱정을 하셔서 오시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약간 그것과는 다르게 나 둘째가 너무 말이 없는 게 아닌가 교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둘째 아이는 전형적인 남자아이로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머님이 아이들이 좀 소통하고 교감하는 걸 좀 배려하는 걸 알려주고 싶으시면 엄마가 이거를 알려주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어머님이 애 표정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걸 말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누구는 지금 기분이 이래 보이는데 혹시 어떠니?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이랬을 것 같은데 어떠니?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실 때도 아까 학교에서 어땠어? 이거는 좋았어. 이렇게 단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처음에 질문하실 때 오늘 혹시 제일 재미있었던 일은 어떤 게 있었을까? 라고 약간 주관식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아이가 조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 미리 준비해 갖고 와요. 엄마가 오늘 이거 물어볼 거니까 내가 설명을 좀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끝까지 들어봐 주시는 연습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그때 너는 기분이 이랬을 것 같은데 어떠니?라고 어머님이 감정을 좀 읽어주시는 연습들을 좀 하시면 남자아이들의 정서가 엄마로부터 배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도와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네요.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리고 큰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표현 같은 거 잘 하잖아요. 그게 아마 되게 좋은 모델이 돼줄 거예요. 둘째들이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있다가요. 집에선 잘 안 쓰는데 밖에 나가서 잘 씁니다. 그래요? 밖에 가서 하는군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잘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이 놓이시죠? 어쨌든 아들 둘 키우시는 어머님들은 정말 화이팅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3958님, 저는 외동아들이고요. 4살 아들, 1살 딸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부모님과 위층 아래층 살고 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33살인 저를 아직 아기처럼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냥 따로 나가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버텨야 하나요? 여행 가거나 쉴 때도 항상 어머님께 얘기해야 합니다. 와이프가 너무 괴롭고 싫어합니다. 도와주세요. 잘라서 말씀드리면요. 가능하시면 이사를 가시는 게. 어머님이 집에 사는 게 아니라면. 가능하시면 물리적이고 재정적으로 독립하시는 게 정서적으로 분리되어지시는 것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이미 이제 이런 사연을 주신 남자 아버님은, 사연 주신 분은 어머님으로부터 이제 정서적 독립을 했어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보인다는 뜻은. 생각하니까. 보인다는 거는 내가 아내와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참 괜찮은 남편이에요. 그럴 때는 어머님이 나를 독립시킬 수 있도록 약간의 서운함을 감수하시고서 약간 떨어지시는 게 대의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가능하시면 그게 제일 좋죠. 네. 애기처럼 지켜보신다고 하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남편에게도 아직 간섭하시고 우쭈쭈 이렇게 지내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부부 사이를 해칠 수 있는 가장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물리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살 아들이랑 1살 딸이니까 또 무척 또 힘들 때라서 한참 이제 그 육아적인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가족 간의 관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시고 상담도 해오셨는데 오랜만에 만나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한 3주 쉬었을 때는 좋긴 했는데 역시 오니까 집 같고 편안하고 좋네요. 많이 그리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가족과 사랑 공감학교 김윤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스키장을 많이 생각을 해요. 스키장 하마다 가니까 애들하고 같이 이제 내가 애들 다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애기 때부터 가르쳐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 차죠. 그래서 겨울하면 이제 스키장 가는 그런 어떤 생각, 오뎅에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따끈따끈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고기 구워 먹는 거 혼자서. 겨울하면 그래도 문화이 아니에요. 음식이라면은 내가 실향민 자손이라 그 김치말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평안도 사람 아버님이 평안도였는데 김치를 거의 백김치식으로 남아가지고 맛이 어느 정도 들었을 때 또 배가 야식으로 출퇴할 때 그때 당시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미원, 미풍 이걸 쳐가지고 뭐 참기름 조금 몇 방울 뿌리고 먹으면은 아주 좋아.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겨울이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겨울하면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겨울하면 역시 하얗게 쌓인 눈이죠.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저도 예전에 스키장 가서 이 노래 많이 들었던 거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락모락 김나는 호빵. 그리고 아랫목에서 먹는 시원한 김치말이 국수. 배고파집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2월 되자마자 약속 모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도 어제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술이 술술 넘어가는 12월 이런 얘기가 있죠. 그나마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요.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물을 자주 마실 것, 안주는 치즈나 과일이 좋다. 술 마신 뒤에 맑은 국으로 해장할 것. 물론 이런 방법보다 더 좋은 건 적당히 마시는 거겠죠. 그리고 음주운전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요. 자선 냄비였습니다. 너무 쉬웠죠. 0620님 정답 자선 냄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한 해였지만 한 달 남은 나머지 시간은 나 아닌 내 이웃과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애청하고 있답니다 하신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멋지십니다. 8166님 자선 냄비요. 학교 지각해서 택시 타고 가는 중에도 이렇게 정답 보내는 열정 알아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마지막 곡으로요. 한영의 조율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